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세법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세법 기본서 과정을 이제 모두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이제 문제풀이인데 부동산 세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입니다.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오늘 첫 시간인데 취득세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법에서는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만 정확하게 아시면은 여기에서부터 취득세에서 4문제, 양도소득세에서 6문제, 그리고 재산세 부분에서 3문제 나오니까 13문제입니다. 아시죠? 모두 16문제 중에서 13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취득세 부분입니다. 교재는 486쪽입니다. 486쪽 찾았습니까? 취득세 우리 요 취득세 과정을 잠깐 그동안 공부했던 거 잠깐 우리가 복습하고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라는 것은 개요 보세요. 취득세는 우리가 취득세 하는 건 취득세 과세 대상물을 취득한 자가 세금 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취득세라는 거는 바로 과세 대상물이죠. 그죠?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죠. 그죠? 취득. 취득의 형태가 처음으로 취득하면 원시죠.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성계취득, 그리고 취득으로 간주하는 의지취득이 있죠. 취득의 모양이 원시, 성계, 의지, 그죠? 이 취득한 자가 세금 내야 됩니다. 바로 납세의무자. 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취득한 자. 실제 취득한 자죠, 그죠? 사실상 취득한 자라 하는 것은 잔금을 지급한 자. 그 잔금을 지급한 자가 이제 사실상 취득한 자인데,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등기일이 취득이 되죠. 이 취득한 자가 세금을, 그 세금이 취득세죠. 이 세금이라는 것은 과세 표준에 취득한 물건 값입니다. 그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 하고 여기에 대한 세율을 곱한 이 세금을 그죠? 취득한 자가 자진 신고 납부해야 되죠. 언제까지 해야 되죠? 그렇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자진 신고 납부하는 조세다. 물론 이제 이날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죠. 그죠? 가산세가 부과된다. 요 60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또 60일 날, 그 이제 말하면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겁니다. 하게 되면은 또 50% 감면이 있죠. 요 과정이 우리가 취득세 과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끊어서 이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 여기 과세 대상이죠. 바로 취득세 과세 대상.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 과세 대상 기억납니까?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것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고 어디 가서 그렇죠. 자기 항에 가서 선박을 타고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 콘, 종, 성, 요더라. 그죠? 요게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죠? 이렇게.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자기 항에 가서 선박을 타고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 콘, 종, 성이더라. 그죠? 성성, 요더라. 같이 해볼까요?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임목은 나무를 말하죠. 그죠? 요거는 회원권입니다.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는 요트 회원권. 여기 이제 과세 대상이죠.
그 취득의 모양이 이제 원시, 성계, 의제다 그죠. 원시는 처음 취득한 겁니다. 바로 신축이죠. 처음 신축. 성계라는 거는 매매 거죠. 의지하는 거는 이제 정축. 간단하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잖아. 그죠? 신축은 원시, 매매는 성계, 정축은 의제다. 이거 외에도 이제 매립 간척이 있죠. 토지의 매립 간척. 또 차량의 제조, 조립, 건조, 그죠? 그리고 출원이죠, 그죠? 출원. 그리고 또 뭐 시효취득 이런 게 원시에 들어갑니다, 그죠? 원시 취득이고 매매에 나오면은 교환과 현물 출자, 교환이라든지 이런 현물 출자 이게 하나 따라온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매매하면은 또 우리가 상대적으로 상계, 상속. 이 상속이 나오면은 또 정려, 타인으로부터 받는 기부 있죠. 정축, 그죠? 정축은 의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지목 변경, 지목을 변경했거나 종류 변경. 물론 이제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에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죠. 그게 이제 원시 이제 의제 취득이 되죠. 시도로 간주해서 세금 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과점 주주가 있죠. 과점 주주. 주식을 50% 초과 취득한 자. 물론 이제 설립 시 과점 주주는 납세 의무가 없다. 그죠? 요게 취득의 형태입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납세 의무자가 나오죠. 그죠? 사실상 취득한 자다. 이 사람이 원칙상 납세 의무자죠. 그 원칙상 납세 의무자인데 여기 이제 예외가 있다. 그죠? 예외가 말하면은 주체 구조부 취득자. 어떤 건축물에 시설물을 가설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건물주가 세금 내야 된다. 그죠? 그게 바로 주체구조부 취득자입니다. 그리고 원시 취득자와 성계 취득자, 차량을 만드는 사람과 그 다음에 차량을 구매한 사람이 있죠. 그때 누가 세금 내야 되죠? 그렇죠. 구매자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성계 취득자. 그리고 우리가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주택조합과 조합원. 주택조합과 조합원 누가 세금 내야 되죠? 그렇죠. 조합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등등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취득세 과표가 있습니다. 그죠? 과세 표준 나왔죠. 과표. 취득세 과표라는 거는 원칙상 뭐죠? 그렇죠. 취득한 사람이 신고하는 가액, 그 신고 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뭐 1억이 신고하면 1억이 신고가액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신고가액은 항상 뭐보다 그렇죠. 시가 표준액보다 높아야 되죠. 요거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그죠? 시가 표준액보다 높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 가면 공시지가다 또는 기준시가다 이런 표현하죠. 그죠? 기준시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아무튼 신고가액은 시가 표준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런데 요 시가 표준액보다 신고가액이 높아야 되는데 여기 낮는 경우도 있더라. 왜? 경매일 때 우리가 유찰이 되다 보니까 그 낙찰가액이 낮아질 수 있죠. 그죠? 그런 경우 우리 뭐라 하죠? 그렇죠. 사실상 취득가액. 요 경우가 바로 뭐고? 예수가 있었죠. 그죠? 국, 수, 공, 판, 장, 법. 그죠? 국가, 수입, 공매, 그리고 판결문, 법인장부, 법률. 그죠? 공인중개사 법률. 법률에 따라서 검열이 준 취득이다. 그죠? 여기 뭐죠? 무신고, 무라 그랬죠. 그죠? 무신고, 미달신고,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이다. 그래서 신고가액, 시가표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과표가 된다. 그죠?
요 세율 부분은 기본 세율 우리가 4%다 그죠? 4%인데 예, 주택을 우리가 취득했을 때 6억 이하는 1%, 그죠? 6억에서 9억까지는 2%, 9억을 초과하면 3%다, 그죠? 세율 구조. 예, 오늘 우리가 또 세율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납부할 때 취득일부터 60일이죠, 그죠? 그 취득일을 뭐라 부르죠? 우리가 취득시기를 하죠, 그죠? 취득시기다, 그죠? 취득시기라 하는 거는 우리가 취득일 하는 거는 잔금을 취급한 날인데 그날보다 먼저 우리가 등기를 먼저 하면 그날이 등기일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 취득일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우리 여기 계약을 하죠. 그죠? 계약을 하고 예, 중도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중도금을 지급하다가 잔금을 주게 되죠. 그죠? 예, 그러면은 취득일은 이날 되죠. 잔금 지급일이다. 그렇죠? 잔금을 지급한 날. 이 잔금을 지급한 날이 취득일이다. 그죠? 그럼 이 잔금 지급일이 우리 매매 계약서 상의 잔금을 지급한 날과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더라. 그죠? 계약서 상에는 5월 31일인데 실제는 6월 10일에 줬다. 그럼 뭘 한다 그랬죠? 매매 계약서의 잔금 지급일은 5월 말일이고 실제 준 날은 6월 10일이라면은 어느 날 기준이죠? 예, 이 경우에 이제 이게 달라진다 그랬죠. 그죠? 둘 다 답이 맞을 수 있는데 요 경우가 뭐냐 하면은 개인 간의 거래고 요게 바로 법인이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개인 간의 거래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고 요거는 법인인데 대표가 법인이죠. 그죠? 근데 여기 그대로 따라갑니다. 국수, 공, 판, 장 끝에 뭐 있죠? 법이죠. 그죠? 요 법이 올라간다 그랬죠. 예, 기억납니까? 그런 거.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시험 날짜 가까운다 하더라도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아시죠? 예, 여기서 시험에 나오니까 항상. 자,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국수, 공, 판, 장, 법인데 여기 와서는 국수, 공, 판, 장, 법이 올라가죠. 계약상이다 하는 거 아시고. 여기서 물론 이제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게 있다. 그죠? 화해, 인락, 포기, 의제자백 이런 거는 나왔다. 여기 제외. 이런 말 화해, 포기, 뭐 그죠? 의제자백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이건 정답 돼버리죠. 그죠? 답이 돼버리죠. 틀린 답 찾아라 할 때 답. 아시겠죠?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거, 요 네 가지. 아시죠? 요거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취득일은 이렇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잔금 지급일이 계약상과 사유상이 다를 경우는 요거는 개인 간에는 계약상이고 법인은 사유상인데 좀 구체적으로 요리된다 하는 거 아시고. 아시겠죠? 그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취득하면은 이런 게 있죠. 보세요. 신축은 언제가 되죠? 사용 승인서 교부일. 내주는 날 하죠. 그죠? 정축도 마찬가지 사용 승인이고 매립간척은 공사 준공 인가일. 알겠죠? 제조조립 건조라 하는 거는 우리가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그죠? 그 물건을 인도받는 날 중에 빠른 날이죠. 출원 요거는 우리가 출원하는 날. 시효는 언제가 되죠? 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되죠. 그죠?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고 요게 무상취득은 계약일인데 단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다.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은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 중에서 빠른 날. 요 과점 주주는 50% 초과 취득하는 날 되죠. 그게 취득일이 되어버리죠. 요 취득 시기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 이게 아주 많이 나오죠. 우리 꼭 아셔야 되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과세 표준, 그죠? 납세 의무자, 뭐 이거 다 중요하죠, 그죠? 과세 대상. 이런 부분에서 네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시험에 나오면은 뭐 과세 대상에서 한 문제 나오고, 그죠? 묶어서 뭐 같이 이런 같은 모양을 보셔도 되고, 여기 납세 의무자에서도 한 문제, 그죠? 과세 표준에 또 세율하고 묶어서 또 한 문제. 부가징수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안 내면 가산세 부과된다. 이 부분에서 또 한 문제 이런 식으로. 그럼 크게 나오면 딱 네 파트잖아, 그죠? 요렇게 해서 네 문제 나온다 보시면 되고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본을 알고 나면은
아무리 문제를 갖다가 많이 푼다고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를 푼다는 건 우리가 기본을 익히기 위한 문제를 푸는 거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문제 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는데, 조금 중복되는 문제. 전부 기출 문제입니다. 예, 여기 나와 있는 문제가 대부분 기출 문제죠. 그죠? 예, 기출 문제인데, 좀 중복되는 문제를 제가 빼겠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답이 바로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문제고, 그것도 해설이 다 달렸죠. 그죠? 자, 1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예,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객체. 이 대상이죠. 그죠? 대상이 되는 목적물이 아닌 거. 무슨 말입니까? 과세 대상이 아닌 거 찾아봐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아닌 거 찾아보면 되죠. 딱 보이죠. 그죠? 바로 2번이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그죠? 2번 한번 보세요. 그 2번 같은 문제는 좀 어렵게 나온 문제죠. 이런 문제가 취득세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거. 이러죠. 그 과세 대상인 것만 찾아봐라. 이랬습니다. 1번. 보유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거잖아. 그죠?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되면 세금 내야 되죠. 이거 답이 맞네. 기억. 맞다. 그죠? 두 번째, 매립 간차의 토지를 조사해. 매립 간차가 나와 있잖아. 그죠? 세금 내야죠. 니은. 그렇죠? 자. 이런 문제 답을 찾을 때는 다 해서 답 찾으면 힘드니까 일단은 기역, 니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기역, 니은이 들어가 있는 걸 찾으세요. 기역, 니은이 들어가 있는 걸 딱 보니까 벌써 3번과 4번은 탈락돼 버렸잖아. 그죠? 그러면 1번 아니면은 2번 아니면 5번이 답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 안 했다. 등기와는 관계없잖아. 그죠? 우리는 사실상 취득한 자가 세금 내야 되네. 디귿 들어가야 되네. 그럼 디귿도 있어야 된다. 그럼 1번은 또 탈락. 그럼 2번 아니면 5번이 답이 되겠네. 자, 이제 마지막. 리얼 한번 보세요. 건축물의 이전으로 취득으로서 이전한 건축물 가액이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지 않다. 요걸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공부를 조금 하신 분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걸 건축물을 이전했는데 가액이 초과 안 됐다. 그럼 세금 안 내겠네. 그죠? 근데 이게 잘못됩니다. 이게 잘못된 건데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여기 있죠. 그죠? 표준 세율에서 2% 빼는 세율이 나옵니다. 이 세율이 오면은 여기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특별한 세율이죠. 특례 세율을 하는 겁니다. 기본 세율에서 2% 빼는 거죠. 요게 기본이 4%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잡아가지고 보통 4%잖아. 매매 자금화. 그죠? 2% 뺀다는 거는 뭐냐 하면 요걸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은 취득세와 이 등록세가 지금 통합돼 버렸잖아. 2011년도에. 그리고 그 당시에 취득세 요 부분은 비과세가 되고 요거는 과세되던 거. 아시죠? 여기 2%니까 요 2%를 빼준 겁니다. 그럼 요걸 가만히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여기 네 가지입니다. 요거 환매 등기, 합병 분할, 건축물의 이전, 그죠? 공유물 분할 있죠. 요 네 가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환매 등기, 합병 분할, 그리고 건축물의 이전. 요 네 가지인데 여기 왜 그러나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환매 등기는 줬다가 되돌려 받는 거잖아. 그죠? 그럼 매매가 아닙니다. 잠깐 줬다가 되돌려 받으니까 매매가 아니니까 이 세금은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잖아. 그리고 요거를 내야 되잖아. 그래서 요 세월이 지금, 요거는 비과세, 요거는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1가구 1주택,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1가구 1주택일 때 매매를 보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는 없지만은 내 앞으로 등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등기를 해야 되니까 요걸 내야 되거든, 요거. 그래서 여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건축물의 이전도 마찬가지. 요것도 새로 말하면은 이전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요거는 내야 된다. 요거. 그래 결국은 지금은 요 자체가 취득세니까 요거 내야 된다. 요걸 내든 세금 내야 되죠. 리얼을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들어가야 되죠, 그죠? 예, 그러면 좀 어려웠죠, 그죠? 아무튼 제가 과세대 예상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서는 요 2번 문제가 아마 가장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예, 정답은 5번입니다. 예, 아시겠죠? 다음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납세 의무자에서 틀린 거 찾아보세요. 자, 여기서 자주 나오는 게 여기 나와요. 과점 주주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 설립시는 세금 안 낸다 그랬잖아, 그죠? 그것만 딱 잘 기억하세요. 과점 주주는 여기 잘 나옵니다. 설립시 과점 주주는 납세 의무가 없다 하는 걸 딱 기억하시면은 바로 3번에 2번이 설립식 하는 말 있잖아요. 요거는 납세 의무 없다. 요런 딱 우리가 포인트만 찾으면은 답 찾기가 쉽죠, 그죠? 예. 아셨죠, 그죠? 그걸 하나 딱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자, 4번 한번 보세요.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에 옳은 거 우리 시험에 보면 이제 틀린 거 하나보다 옳은 거 찾으라 하면은 좀 더 힘들죠. 왜냐하면 틀린 걸 4개를 가려내야 되니까, 그죠? 예, 아무튼 1번 취득세는 부동산에 관한 자산, 어업권을 제외한 아니죠. 어업권도 들어가죠, 그죠? 틀렸네. 건축물이 나왔습니다.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쭉 나오다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다. 맞네. 2번 정답. 3번 법인 설립 나왔네. 요 설립시는 안 낸다 그랬다, 그죠? 틀렸죠. 4번 지목을 변경했습니다. 증가되었다. 세금 내야 되죠. 안 낸다 했으니까 틀렸고, 채무를 인수했습니다. 그죠? 여기 바로 뭐죠? 부담부 정려. 이 부담부 정려라는 거는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에서 나오는데 취득세에서도 이제 이게 2017년부터 아마 이게 다시 나온 건 뭐냐 하면은 부담부 정려를 하는 것은 요 채무를 부담한 거잖아. 그죠? 요거는 양도가 되잖아요. 요거는 양도. 그 나머지는 정려가 되죠. 그죠? 그렇죠? 요 나머지는 정려다. 결과적으로 양도라는 거는 유상이 되는 거고 정려라는 거는 무상이 되는 거잖아. 그죠? 무상. 그 양도의 상대편은 요 양도한 사람의 반대편 사람은 뭐가 되죠? 그렇죠. 취득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 들어간 겁니다. 원래는 이게 양도소득세만 있고 취득세 없었던 겁니다. 없었다가 요걸 이제 요 사람의 상대편 여기 되다 보니까 나왔었죠. 그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거 보시면은 예. 유상 취득했다면 당연히 세금 내야 되죠. 그죠? 요 내는 사람 요도 내야 되잖아. 상대편은 그죠? 예, 그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 부분이 요거 있죠. 요거. 요걸 좀 요것도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그 나오면은 많은 분들이 자꾸 틀리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5번은 한번 보세요. 5번에 납세 의무자인데 그 틀린 부분 보겠습니다. 4번 한번 보세요. 교환 나왔잖아. 그죠? 교환은 당연히 쌍방가입니다. 교환은. 예? 그죠? 예, 그런데 무상 틀렸죠. 유상. 무상이 아니고, 그죠? 유상이죠. 교환이라는 건 쌍방가이니까. 6번에 나와 있는 그 6번,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요거잖아요. 요거. 딱 문제가 포인트를 찾으셔야 돼요. 문제가 나오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정려. 그죠? 정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정여인데 그 채무 부분은 여기 채무라는 거는 양도니까 유상이잖아요. 유상. 그죠? 유상. 근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무상 그랬잖아. 그죠? 네. 요걸 제외한 거는 무상. 요거는 유상. 요거는 무상. 그 나머지는 1번 공매. 경매는 공매. 경매. 그죠? 매매고. 파산 선고, 부동산 취득했다. 그죠? 예. 마찬가지 유상 취득이고.
배우자, 정빙된다. 마찬가지 양도가 되는 거죠. 그죠? 교환도 양도가 되는 거고. 7번은 비과세가 나와 있네. 그죠? 비과세. 우리 취득세, 비과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 1번에 보시면은 아파트, 공동주택의 예를 들어서 개수, 이 뭐냐 하면은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아파트에서. 그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이거는 세금 내야 되지만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설치는 요거는 세금 안 냅니다. 바로 비과세 규정에 나와 있죠. 그죠? 1번 비과세다. 8번 문제는 바로 요 부분이죠. 그죠? 과점주준. 그것도 한번 보세요. 그거 보시면은 설립 시 만주에서 5천주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50%다. 그죠? 과점주 아니네. 왜? 초과 안 됐잖아. 50% 초과돼야 되니까. 다음에는 얼마 되었습니까? 60% 되었다가. 다음에 얼마죠? 30%. 얼마죠? 70% 되었다. 자, 과점주주 아니었던 자가 최초 과점주주라도 이때 세금 몽땅 내야 되죠. 60% 내고, 요거는 당연히 안 내는 거고, 여기서 다시 또 올라갔네. 그죠? 증가된, 요 시점 몇 프로 내야 될까요? 그렇죠. 10% 내야 된다. 여기 답이 되죠. 그죠? 9번, 과점주주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 그랬네. 1번 기억에 보면 법인 설립 나왔습니다. 기억은 X. 그럼 기억은 일단 아니다. 그죠? 두 번째,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 과점주주, 당연히 세금 모두 내야 되겠죠. 그죠? 내야 되고. 이미 과점주주 된 자가 주식을 취득하여 증가됐다 이 말이에요. 증가됐으면 또 세금 내야 되겠다. 그죠?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이 내부라는 건 뭐냐 하면은 과점주주라는 거는 한 사람이 아니고 내를 기준하면은 내하고 내 집사람, 부인하고 내 아들, 딸 이걸 합쳐서 이게 50% 넘으면 이게 과점주주 되거든요. 그 말입니다. 그 안에서 이 말이죠. 우리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수 안에서 그 말입니다. 주식 이전됐다. 즉 말해서 아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 그 비중이 딸한테 넘어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근데 전체 그 비율의 변동이 없다면 세금 낼 필요 없겠죠. 그죠? 당연하죠. 기억과 리얼이다. 그리고 그 말 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과점주주 집단 내라는 거는 과점주주라는 거는 내 식구를 묶어서 과점주주 그 소유 비율을 보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네. 아들 비율이 딸한테 넘어갔다든가 이런 거는 세금 낼 필요 없죠. 그죠? 전체가 변동이 없으니까. 다음 이번에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경우로 틀린 거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판결문 중에서 화해 나왔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요거. 화해, 인나, 포기, 의제, 자배. 요 말 나오면은 무조건 이게 답이 돼버립니다. 하나 요령 알아놓으세요. 요령. 요거는 제외되죠. 그죠? 판결문은 요건데, 요런 경우는 요 금액에서 제외한다는 거는 요거나 요걸 한다는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요게 나왔다 하면 이게 답이 돼버려요. 항상. 그게 99%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 아시고, 그거 딱 보면 1번에 보니까 화해 나왔네. 이게 답이구나. 아시겠죠? 예. 두 번째. 취득 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 읽어보셔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신축은 사용성에서 내주는 날, 매립간척은 공사준공, 인가 이렇게 몇 가지 이런 거 여러분들이 몇 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1번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고 공매는 잔금 지급일이고 건축물은 사용성에서 민법에서 등기, 재산분할을 등기한 날이고 토지의 원시치도 나왔네요. 원시는 이거잖아. 그죠? 제주조립 이런 겁니다. 토지. 매립간척 요것도 원시고 토지 요거 토지 그죠?
요거는 공사중공 인가일 해야 되겠네. 그죠? 매립이 나왔으니까 틀렸죠. 3번도 마찬가지. 우리가 취득 시기는 요거 알시고 요거는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밑줄 핵심되는 거 딱 기억하세요. 예, 적어놓고 요거 한 번 더 해볼까요?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요거는 공사중공 인가일. 요거는 계약일이나 인도일 중에서 빠른 날. 출원. 요건 출원하는 날. 시효 완성일. 요 무상취득, 계약일, 상속은 상속 개시일, 정축,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요거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에서 빠른 날. 과점 주주는 50% 초과 취득한 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뭐 교재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제가 기본서 강의할 때 이해를 해드렸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나서는 몇 번 읽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다음 3번. 1번 50만 이하 면세점. 2번 매립 간척. 예, 매립 간척이 나와요. 공사중공 인가일 맞죠? 그죠? 3번 조합은 나왔네요. 그죠? 예, 사용검사 받은 날 맞죠? 예. 4번 한번 보세요. 4번에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재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여기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땅이 모자라더라 이겁니다. 땅이 모자라서 인근의 땅을 요거 사들라왔다 이거죠. 요거. 여기 땅이 좀 부족해가지고, 부지 면적, 요거 땅을 사들라왔다. 즉, 주택조합에 기속되지 않는 땅 이거 취득했다 이거죠. 요게 법에 따라 약간 달라요. 여기에 주택법에서 말하는 거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요거 표현을 약간 달리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여러분들 좀 한번 읽어보시고 책에 좀 정리하세요. 예, 이거는 무슨 법입니까? 보세요. 도시환경정비법이네, 그죠? 요거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입니다. 이전 고시일이 아니고 다음 날. 아셨죠? 주택조합원에 기속되지 않는 땅을 사들었다는 건 여기 땅이 부족하니까 인근의 다른 땅을 좀 사들었다. 요 땅의 취득일이 언제고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옳은 거 찾아라. 1번. 이거 아시죠? 그죠? 법인이 우리가 입증할 거 몇 프로? 90%. 2번. 예, 법률 시가 표준액 아니고 사실상이죠. 그죠? 3번 연부는 예. 지급이고 계약 보증을 포함한 틀물 없습니다. 4번. 그 증가된 부분만 세금 내야 되죠. 그죠? 5번. 비용. 지금 그 비용 입증된 다음에 그 비용을 과표를 한다.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교재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5번 문제입니다. 과세 표준. 예. 매매 대금이 5억이다. 그죠? 예, 그 다음 뒤로 보면은 채무 부분 1,000만 원 있네요. 그죠? 매각 차손 100만 원 다 더하니까 5억 1,100만 원 되겠습니다. 예, 6번. 사실상 취득가액과 연부금액에 따라서 취득가액에 여기 포함되지 않는 거 찾아봐라. 그래. 여기에 전기료, 수수료 이런 거 포함 안 되죠. 1번 제외. 그럼 포함되는 게 뭐냐? 바로 거기 나와 있는 건설 자금 이자. 그죠? 할부 이자. 그리고 용역비. 그죠? 예, 그리고 채무 부담금. 거기 해설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 우리가 취득세에 포함되는 부분과 제외되는 부분 알고 계시죠? 그죠? 뭐 이주비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죠? 수도료, 전기료라든가 이런 거는 제외한다 그랬죠. 다음 7번입니다. 사실상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거와 포함되지 않는 거 구분하는 거죠. 1번에 보면은 할인받은 금액이다. 이건 당연히 제외되겠죠. 그죠? 제외되겠고, 기억은 제외. 포함되는 거와 제외되는 거, 기억은 제외되고, 니은. 건설 자금의 충당 이자, 당연히 이거는 포함되죠. 예. 연불 조건의 이자, 연체, 이거는 제외. 예. 채무 인수한 부분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죠? 예, 포함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득세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취득세 세율 부분, 예, 세율 부분하고 긴 마무리 부분,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